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뜨니까 공포감이 엄습해 오네요. 살벌합니다.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미국이 굉장히 둔탁하게 올라갈 때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도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둔탁한 조정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단기 조정이 미리 선반영이 돼서 끝이 나간다. 주 중반은 살짝이나마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정도 두들겨 맞으면 다 맞는 거 아니냐. 이번 주 한 주만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하락으로 시작할 건데 오늘 정도만 맞는다면 거의 모든 악재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의 모든 그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한 악재들이 시장에 다 선반영돼서 월요일, 화요일 집중적으로 폭탄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주 중반 수목을 지나면은 다시 살짝 반등하거나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 그래서 너무 오늘 어쩔 수 없이 얻어맞지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하고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잭슨홀 미팅 공포감이 나오죠. 네, 좋은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75bp 쪽으로 가서 55% 이상이 75bp를 할 것이다로 옮겨가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이제 50bp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예상이 시장에서 빗나가며 75bp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장이 선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성장주들이 얻어맞는 그러한 악순환이 돌고 있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 같은 이번 주말에 발표될 금요일 정도 발표될 그러한 지표들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시장의 주초에 폭탄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1년짜리 만기대출 우대금리를 7개월 만에 3.7에서 3.65% 인하를 했는데 이 인하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경기 침체를 의미하면서 한국, 대만, 주변국들에게 폭탄을 또 한번 투하하는 그러한 악계강 부정적인 요인으로 어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원화 약세죠. 달러가 109 지수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들 다 약세. 유럽과 미국의 페러티 1유로의 1달러가 깨지면서 0.998로 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유로가 약세로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은 선순환에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여기 미국마저도 함께 휩쓸려가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어제 오늘까지 이 글로벌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폭탄으로 떨어져서 되돌아오고 있다. 이것들이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성장주가 가장 강한 조정의 장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많이 바닥에 올랐기 때문에 또한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 주초 이틀에 공포감이 심하게 반영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면 어느 정도 맞으면 다 두들겨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모든 악재들이 다 선반영됐다. 이 선반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강세장일 때는 충분히 이겨내고 바로 반등이 되지만 약세장에는 반등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러한 또 두려움이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추이를 보면 시작하자마자 다 얻어 터졌죠. 네, 특별히 반등이 한 번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인 조정 장세, 약세 장세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저녁에 끝난 유럽 주식시장을 보면 영국은 0.2%, 프랑스는 1.8%, 조정이 심하게 나타났네요. 독일도 2.32, 가스관에 대해서 이제 끊어버리면서 뭐 말은 이제 청소하고 뭔가 정비한다는데 사실 엿먹으라는 거죠. 러시아가 유럽들이 큰 어려움을 닥치면서 달러가 강세,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폭탄이 떨어진 상황. 여기에 인플레이션 발표를 보면은 독일은 30 몇 년 만에 아주 폭탄을 맞은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터블런스, 위험과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7월 미국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0.27을 기록했다. 석 달 만에 플러스가 나타났다. 전미 활동 지수가 플러스가 나타나면 경기가 침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나마 경기에 관련된 지표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지 않고 강하게 나타나는 게 75p 금리 인상선을 뒷받침하는 역작용이 일어나는 면들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CT가 영국 인플레 내년 1월에 18%를 넘을 것이다. 네, 영국에 대해서 폭탄적인 말이 나오네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어려움을 처한 게 영국하고 독일인 것 같아요. 네, 두 나라들이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와 가치가 20년 최저죠. 페러티가 붕괴했다. 1대1, 온 1유로에 1달러가 무너졌다는 거죠.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IMF가 아시아 증시 가상자산 동조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증시하고 가상자산 동조화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 안정성을 우려하고 둘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가상자산을 처음에 좋아했던 이유가 주식자산과 좀 반대로 갈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산이다라고 좋아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변동성만 확대된 주식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나타나는데 어제 비트코인을 보니까 2만 1000달러 수준으로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티하지만 이스라엘이 기준금리를 75p 인상했다. 20년 만에 최대폭이다. 골드만이 이번 어닝 시즌 승자는 아마존과 우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호두가 전기차 전환 가속을 위해서 3,000명을 감원을 합니다. 네,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북미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3,000명을 자를 정도로 크게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주가는 5% 이상 하락하며 박살이 났습니다. 프랑스가 전용기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 비행기 대비 환경오염이 10배나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한두 명 타고 가면서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면 어제 상승했죠. 2년짜리는 3.32, 5년 3.17, 10년짜리가 3% 이상 넘게 오르는데 4bp 상승하면서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 폭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해 올라오면서 스프레드가 줄고 있는데 이 장기금리 상승은 경기 침체, 빠지면 경기 침체인데 경기는 나쁘지 않으면서 금리가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 좀 잠잠하면서 안정을 찾았던 금리가 들썩들썩 한다는 것은 성장주와 그리고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데 연동되어 있는 모든 개인 소비 지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낮게 유지되면서 횡보하는 게 제일 좋은 현상인데 장기금리가 상승에 올라오면서 스프레드를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니다. 이 스피드와 강도가 항상 중요하죠. 그게 강하다면, 일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건 아무리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부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만큼 섬세하고 굉장히 다루기 힘든 아기와 같은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표라든지 이런 데 움직임, 트렌드, 방향, 강도 이런 것들을 늘 신경 써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달러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네.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유럽보다도 미국이 더 강하게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다른 나라 비해서 좋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살짝 10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8까지 올라오는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원화도 난리가 난 거죠. 이러한 현상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적으로 낮은 금리로 달러를 자금을 빌려서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달러를 걷어들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를 다시 사서 여러 국가에 퍼져 있던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가 수급적으로 강세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경기 펀더멘탈적으로도 미국이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주식시장은 이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미국의 주요 기업들 종가 보겠습니다. 애플 2.33% 하락하면서 167달러, 테슬라도 2.28% 하락하며 86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특히 FSD 새로운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가격을 25%나 올리면서 시장에서 옛날에는 이것들을 수용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하락장에서는 유타를 맞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4%나 하락했네 33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2.94%나 하락하며 277달러. 엔비디아가 4.57% 하락하며 17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미 이제 게이밍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와 나머지 전장용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두들겨 맞을 확률. 만약에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을 때는 시장이 한번 숨고르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주가 살짝 돌아서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 서로 교차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한번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살짝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그런 룸은 있어 보인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TSMC도 2.4%나 하락했네요. 85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74%나 하락하며 5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2.92% 하락하며 163달러. 노블록스도 2.74% 하락하며 41달러. 전체적으로 미국의 성장주들이 다 2에서 3% 얻어맞는 최악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돼 봅니다. 근데 앞에서 비트코인도 21,147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25,0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고 했는데 24,000달러 간 이후에 크게 하락하면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조정의 공포가. 미국 시장은 최근 너무 급하게 오르고 반대로 하락 시 너무 과하게 하락하는 둔탁한 특징이 나타나죠. 이러한 이유는 시장 수급이 불안하고 시장을 리딩할 테마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기 매매만 치우치는 투자 특성이 그거에서 기인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긴축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강도 또한 가름하기 어려운 그러한 깊은 물속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에 지금 우리가 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3분기 이후에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늘 기본 펀더멘탈에 대한 불안감,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는 상황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은 첫 번째 베어마켓 랠리의 끝을 시험할 첫 무대가 될 거죠. 글로벌 공조라는 미팅 속성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호적 발언이 나올 것으로 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부정적인 요인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미 우호적 발언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시장은 가능성을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월요일, 화요일 폭락할 건데, 하지만 저는 뭐 이틀 정도 두들겨 맞으면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보면 목요일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5월에 7월 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된 전망치는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라도 밑돌면 시장은 파장을 맞을 것이다. 특히 엔비디아는 칩 그래픽은 이미 박살이 나는 걸 이해하는데 데이터 센터 분과 전장 사업 분야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금요일 PC 가격 지수 발표도 만만치 않은 비중 있는 관문이다. 금요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잭슨홀 미팅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그 앞에서 PC 물가지수, PC 가격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두 개가 함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잭슨홀 연설인데 글로벌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게 일관된 목소리로 나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것은 긴축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가할 것 같은데 이미 시장이 선반영되면서 얻어 두들겨 맞았다면 여기서 부정적인 요인은 충분히 시장에 예상이 됐고 부정적인 요인, 그러나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만 언급이 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예스의 강점이 박힌다면 시장은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정도까지만 두들겨 맞은다면 나머지 기간을 좀 견디면서 버티면서 장이 기술적 반등 용도를 모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장 막판에 좀 돌아서는 모습, 조금이라도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수목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8월 24일 현지 시간에 엔비디아와 세일포스의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8월 25일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8월 20일 현지 시간으로 PC 물가지수, 잭슨홀 2일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러한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은 그 다음날 아침이죠. 이렇게 다음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한번 이러한 그 일정표를 딱 붙여놓고 강하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체크를 해가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론부터 봅시다. 너무 급하게 나타난 하락 장세에 매도로 대응할 여유가 없었죠. 네. 어제 한국 시장은 부정적인 요인이 선반영되면서 하락이 크게 나타난 하루였다. 여기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죠. 지금이라도 30%의 현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오늘 시작하자마자 두들겨 맞는다면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은 충분한 상황으로 보여져 금주 후반부터 나타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여서 줄이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정도 두들겨 맞는다면 수목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늘 한국 시장이 제일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턴어라운드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뚝심도 우리가 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붕괴하거나 어느 국가가 부도가 나거나 또 글로벌 어떤 거대 기업이 디폴트가 나는 그런 최악의 위기상은 아닌 거죠. 따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단기 하락은 곧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믿으며 견디는 그러한 뚝심 있는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해봅니다. 늘 초반에 약하고 주중반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고 금요일날 조정을 받는 그런 장세가 몇 주째 패턴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까지는 조정이 나타나고 수목은 좀 반등을 하고 금요일은 또 살짝 반등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장이 이틀 3일 하락하고 이틀 상승하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과연 베어마켓 랠리의 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는 없는 장이지만 오늘 정도 두들겨 맞으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선반영됐다는 그 과정, 그 전략을 믿으면서 급하게 팔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뭐 눈 감고 견디는 전략이 어떨까?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올라오면 그때 좀 줄이는 전략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뭔가를 엣지 있게 볼 만한 것들이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쫄지 맙시다. 시장은 늘 우리가 쪼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너무 중요하죠. 2차 전지는 굉장히 요즘 이제 두들겨 맞는 것 같고 여전히 재생에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조선주 피팅 그렇죠? 이음 관세 같은 거 피팅 분야들 그 다음 보냉제 부분 그 다음에 로봇 분야 이러한 분야들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로봇 어저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데 여전히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좀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 가져가는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국방, 방산, 다음에 조선에서 조선 기자재나 조선, 온행제,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온갖 잡주들이 시장에 올라오는데 어지러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고 나머지는 눈 감고 버티면 내일 모레 또 반등이 일어날 때 살짝 포트폴리오에서 쓸데없게 많이 빠진 것들 좀 줄이면서 현금을 좀 마련해가는 전략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